비정계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항정식이 되었습니다. 항정식. 우리가 이제 항정식도 등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등식을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옵니까? 항정식이라는 것과 항정식 이제 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방정식은 이제 미지수의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걸 이제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반해서 항정식은 미지수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정식과 방정식은 둘 다 그 등식이긴 하지만 그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중에 1차 방정식 가면은 이것을 전혀 구분을 안 하고 이 정석에서는 풀고 있어요. 많은 책들이 그렇게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표현 자체 그냥 등식이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식이에요. 사실은 방정식 해놓고 해가 항정식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구분 못하는 책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구분을 합니다. 정확하게 방정식은 특정한 물론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방정식 중에서도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값에 관계없이 즉 전체집합이 실수면 어떤 실수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게 이제 항정식이다 겁니다. 그래서 항정식은 x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그 값을 만족하기 때문에 식 자체가 좀 특별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뭡니까? 해를 구하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등호가 성립시키는 등호를 성립시키는 특정한 값이 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항정식은 당연히 x 대신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항정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식이 어떤 꼬라지가 되면 항정식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정식이 특별한 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방정식보다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이니까. 그래서 항정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면 그 식이 항정식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가 항정식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이 알아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항정식이 되고 싶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 항정식이 되는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개수비교법 두 가지이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실제로 숫자를 대입하는 겁니다. 왜? 항정식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수비교법은 양변을 같은 차수끼리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항정식이 된다라고 하는 식은 양변에 두 식이 펼쳐져 있으면 양변이 두 식이 똑같은 항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항정식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가? 식의 전개가 가능할 때 당연히 개수를 비교할 수 있겠죠. 식의 전개가 안 되면 얘는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수치대입은 뭐냐? 식의 전개가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식의 전개를 못한다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항식이 들어있다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미지의 다항식이 포함되면 당연히 숫자를 대입시켜서 항정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정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수치대입법 혹은 개수비교법 두 가지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 결국은 뭐냐면 그 등식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차수들 앞에 개수가 붙게 되겠죠. 그죠? 이 개수들이 어떠한 값이 되면은 항등식이 될 것인가? 그 개수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사실은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예를 들어서 ANXN제곱 AN-1에 SN-1제곱 따라서 A1X 얘가 항등식이 되더라.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르는 이 개수들 있잖아요. 그죠? 이 개수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개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과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개수들을 정해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 뭐라 하냐면 정해지지 않는 미정개수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그냥 미정개수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책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어떻게 정하면 항등식이 될 것인가? 거기에 항등식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항등식이 되게끔 정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로서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쓸 것인가는 식의 형태를 보고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항등식에 관한 개념은 여러분 그래서 아주 여기 얘가 적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 141쪽 1번 한번 보세요. 자, 기본 7-1에 1번을 지금 살펴보면은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X-3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CX를 얘가 항등식이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은 친절하게 식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 정리 가능하잖아요. 그죠? 식이 정리 가능하기 때문에 뭐 쓴다?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정리시키면 C, X의 세제곱, 제곱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다음 D에 그 다음에 X, DX의 마이너스 C니까 D, 마이너스 C, 그 다음 상승. 그래서 이제 개수를 비교해서 세제곱의 개수 A하고 C가 같더라. 제곱의 개수 B가 C가 D가 되더라. 그 다음에 D-C가 이런 되더라. 그 다음에 3은 B가 되더라. 그러니까 D 이퀄 3이 나오니까 C는 2로 나오죠. CD 가는 게 B 나오고 A 값이 구해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식의 전개가 정확하게 가능하면은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를 쓰는 반면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x-1, x제곱 마이너스 3의 fx x4제곱 ax제곱 형태를 보면은 모르는 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식의 전개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식의 전개를 못한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 뭐 사용하자? 미지장식 포함되니까 식의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죠. x 대신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값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fx라는 값을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영향을 못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앞에가 뭐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 당식의 값이 0이 되게 한 x를 대입시켜주면은 얘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미지한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로된 x 값이 첫 번째 x를 대입해보자는 말입니다. 대입하면 당연히 왼쪽 제로 되고 오른쪽은 1 더하기 a 더하기 c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로된 x값 대입할 때 굳이 x 안 해도 됩니다. x제곱 이퀄 3이 되는 값을 대입하라고 말입니다. x제곱 더하기 3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행해 보면 복수수까지 다르기 때문에 굳이 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x제곱 더하기 3이다.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라 해서 대입시켜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곱으로 바로 대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시 왼쪽은 제로가 되고 제곱이 3이니까 4제곱은 9가 되더라. 제곱이 3이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연립해서 A와 B의 값을 구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에 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7-3번 한 보겠습니다. 넘겨서. 여기서는 지금, x에 관한, 미지수 x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데 반해서 7-3번 한번 봅시다. 자, 7-3,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을 잘 봅시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는 ax 3y 플러스 c라고는 b의 x 더하기 y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식이다 이것이 x, y에 관한 미지수가 두 개다 그러면 x에 관한 항등식도 되고 y에 관한 항등식도 되기 때문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죠? 식이 어차피 다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ax, bx 마이너스 3y, by 그래서 c2 그래서 바로 그냥 값이 나와버리겠죠. 그냥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에 관한 다항식 그 말로 그러니까 문자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은 x-y는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dx이고 dxy 플러스 자 이건 한번 보세요. 1번식과 2번식의 차이는 뭐냐 하면 1번식은 x가 1 되고 y가 100이 돼도 성립합니다.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 y가 1000이 돼도 성립합니다. 그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서는 x 1 되고 y가 100이 되면 성립하지 않죠? 왜? x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개에 관한 그 항등식으로 보면 100% 틀린다는 말입니다. 관계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한 개만 바꿔주는 것이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x의 관계를 그냥 써놓고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식으로 바꿔줘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의 y 플러스 2전체 b의 y 플러스 2에다가 y cy 정도 y에 관한 항등식 이거는 그냥 그래서 y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풀기가 편하다는 말입니다. x, y를 동시에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걸 제곱식 ay 제곱되고 하나밖에 안 생긴다. 그래서 ay의 제곱 4y 되고 4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y 그 다음에 4a가 되고 b가 되고 4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식의 전개가 다 됐잖아요.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0 곱하기 y의 제곱 0 곱하기 y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계수 비교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에서 a가 제로고 얘도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제로가 되고 1차도 제로고 3도 제로 그래서 a, b, c 관한 3개 나왔으니까 여기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a 제로 바로 나왔고 b, c에 관한 식만 풀어주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유사하긴 하지만 1번과 2번은 그런 어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을 배우면 이제 144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이제 항등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정석으로 따져서 12장까지가 이제 전부 수화식인데 대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뭘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가능해야 됩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방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못 구해냅니다. 그죠? 물론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고차식이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정식의 해를 못 구해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걔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다항식에 나오는 셈이 항등식이 왜 뜬금없이 나오느냐?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니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다는 게 P재수는 재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본질적으로 이건 무슨 식입니까? 이거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즉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죠.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등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나눗셈으로 생각하는데 나눗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우는 이유는 얘가 항등식이 이 자체로서.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 배우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뭘 배우냐면 얘가 나머지가 만약에 제로가 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된 겁니까? A가 B와 Q로 뭐가 됐다? 인수분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구해낼 수 있다?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항등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가 제로 되는 걸 나중에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인수정리 이것이 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관성을 갖고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나눗셈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가기 위한 항등식의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결국은 나머지가 0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4의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2x-1이라고 하는 식이 x 곱하기 p로 나오니까 몫이 뭔가 되고 나머지가 x다 됩니다. 이때 나머지를 한번 x제곱 플러스 p로 나오면 몫이 x다 됩니다. 몫이 x다 되고 나머지를 구해봐야 몇 차식으로 나누었죠?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입니다. 1차라고 하면 1차 이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당연히 A가 0이 아니면 1차가 될 것이고 A가 0이 되면 상수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양은 AX 더하기 B의 꼴을 표현하자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 항등식을 푸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수치 대입법을 할 것인가 개수 비교법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식의 전개 다 가능하죠. 그죠? 전개식에서 뭐 해라? 개수 비교법으로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이것이 항등식이라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라 그 말이에요. 푸는 방법도 항등식으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그래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7-1번 당식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얘를 x-1, x-2, x-3으로 나누었다. 나머지를 구해봐라. 몫이 뭔지 모른다. 그죠? 몫을 그래서 px로 두고 나머지 몇 차씩 되겠습니까? 3차식으로 나누어서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그래서 모양은 2차식의 걸로 표현하자. 이게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수치대입법, 개수, 비교법 두 가지. 여기는 뭐가 있다? 모르는 미지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숫자를 대입하자. 뭐 어떤 숫자? 미지양을 힘을 못쓰게 만드는 앞에 곱해지는 항이 뭐가 되나? 0을 만들어버리는 x값들을 대입해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를 x 대신 1, 2, 3, 3개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해보면 먼저 x를 대입해보면 1 살아야지 얼마? 1 되는 1, 그죠? 쭉 제로 돼버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x 대신 2를 대입해도 x 대신 3을 대입해도 A, B, C만 몇 개 생깁니까? 전체 3개 생기겠죠. 그죠? 그 3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A, B, C 값이 정해지고 나머지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들.
방식이 나누시면 뭐다?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계속 항등식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x 4제곱 더하기 1을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뭐 쓸 생각하고죠. 나머지는 1차 2라가 될 것이다. 자, 얘는 이제 그 푸는 방법을 일단 미지의 항이기 때문에 뭘 대입해야 됩니까? 숫자를 대입하면 수치 대입법을 쓴다, 그죠? 근데 문자 A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 숫자 몇 개 대입해야 됩니까? 2개를 대입해야 되는 문제 유감스럽게도 이게 x는 제곱이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못 대입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방법. 일단 그 수치 대입합니다. x 이걸 대입해보자고 말입니다. 제로된 x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보면 얼마 됩니까? 이것이 8원 제로되고 2a 더하기 b가 되더라, 그죠? a, b 방식을 하나 더 찾아내기 위해서 x 대신에 값을 하나 더 넣어야 돼. 제로된 x가 더 이상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x-를 약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계식 b가 뭐가 됩니까? 4 2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씁니다. x 4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x 4제곱 ax에다가 18. 자,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x-1을 하나 날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항에 x-2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왼쪽에 없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18이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2 빼기 18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오른쪽에 남게 되는 게 x-2의 제곱이고 qx고 ax-2에 되니까 a는 묶어서 뭐가 된다? x-2가 다 보이죠, 그죠?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빼기 2니까 x제곱 빼기 4를 x-2 x 더하기 2 그리고 다시 x제곱 더하기 4 양변에 x-2가 다 들어있으니까 한 개씩 날려버리자. 한 번 더 x 대신에 2를 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x 대신 양변에 2를 대입시켜주면은 4고 얼마입니까? 8이니까 32가 되나요? 2를 대입시켜주면 0 되고 a가 바로 32가 나온다, 그죠? A 대신에 대입시키면 값도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A, B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제 사실 이 문제 풀 때 두 번째 방법을 좀 선호를 하는데 자, 식을 다시 쓰면 이제 이겁니다. x 4제곱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미지항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식의 전개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꼴이라고 하면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4제곱을 제곱으로 나눴다. 몫이 몇 제곱 되겠습니까? 몫이 뭐가 되겠습니까? 2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걸 예측을 해서 얘를 2차식 꼴을 만들어주자고 말이에요. 근데 4제곱의 개수 1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제곱의 개수 얼마 돼야 되겠어요? 1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하나 주의할 거.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썼는데 ax 더하기 b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문자 써주라고 한 말입니다. bx 더하기 q. 나머지 이제 이걸 전개시켜서 개수 비교를 하는 것 그런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좀 복잡하긴 하죠. 어차피 전개해서 다 차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x 4제곱 x제곱 자, 이 사에다가 다시 x제곱 dx q 자, x 4제곱 자, 세제곱 p고 여기에 세제곱 없으니까 당연히 p 얼마 되겠습니까? 4 바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제곱 한번 볼까요? qx의 제곱 마이너스 4p고 더하기 4
그 다음에 1차 함을 살펴보면은 4p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q 그 다음에 플러스 1죠. 상수항이 4q 더하기 p. 그래서 우리가 개수 비교하면은 제로 여기 pq까지 바로 다 나오죠, 그죠?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도 제로고 얘가 2가 된다는 사실 이용하면 a 값 나오고 b 값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조금 성적이 처지는 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쭉 전개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되는 항등식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는 이유가 다항식의 나눗셈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거. 근데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다? 나머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머지가 뭐 이거 0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이 이제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나머지에 관심을 갖는 그런 단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장을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에 관심을 갖는데 또 하나 어디에 또 관심을 갖냐면은 얘가 이제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은 이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데 우리가 결국 인수분해 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그걸 몇 차식으로 만들어야 전부 다 1차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얘가 몇 차식일 때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에 관심을 갖고 최종적으로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 되는 그런 식의 관심을 가질 거다. 그래서 먼저 지금 나오는 것이 기본정석 149쪽에 보면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표현되어 있죠. 자, 실제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다항식 fx가 있단 말이야. 얘를 1차식으로 나눠봤다. x만 a로 나눠봤다. 뭐가 생기죠. 나머지는 상수항 되겠죠. 그죠?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당연히 상수항 되겠죠. 그죠?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나머지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나머지를 자, 나머지라고 하는 것을 이 다항식에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R과 fx가 있는 자리가 무슨 식이다 이거? 항등식이죠. 그죠?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뭐 이거는 수제 대입 계수 비교법. 당연히 숫자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왜?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x에 뭐 대입한다? a를 대입하니까 자, 이게 이제 나머지 점입니다. 해석하면 해석. 얘가 무슨 말이냐?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가 r인데 이 r을 fx에서 찾고 싶다. 그 fx에 뭐 대입하라? a 대입하라. a가 무슨 값이다? 이게 나누는 항이 뭐가 되는가? 제로 되는 값이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내가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다항식 x 대신에 뭘 대입하라?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시켜주면 걔가 뭐가 된다? 그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r과 같아진다는 거. 이것이 나머지 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쏠 겁니다. 이제 어떤 다항식 1차식으로는 나머지는 그 다항식에 뭐 대입하라? 제로된 x값을 대입하라. 그것이 바로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그런 2차식은 안 됩니다. 이거 2차식은 당연히 상수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차식? 1차식이 되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안 따진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그래서 이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x 얘를 x 더하기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x의 3으로 나누면 45거든. 이걸 fx로 됩니다. 자, 문제를 살짝 바꾸어서 읽어보면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표현한다? 나머지 가 얼마 되더라? 0 되더라.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fx를 x-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fx를 그 나머지 뭐 되더라? 여기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f-2 x 마이너스 있는 거죠, 그죠? 걔가 뭐돼? 0 되더라. a, b 관식 하나 나오죠, 그죠? f3 x 3을 대입하라. 걔가 45가 되더라. a, b 관식 또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b에 관한 두 식을 연립하면 a, b 값이 구해졌다는 말이에요. fx 완성되죠, 그죠? 그래서 fx 완성됐는데 두 번째 이 3차식을 x-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라. fx를 뭐라 이거나 f는 뭐라? x에서 1 대입하면 끝. 이 3차식을 x만 p로 나누는 나머지가 10일 때 p가 10이다 그 말이겠죠, 그죠? 대입해서 p값 구해주는 것. 그렇게 1차식으로 남은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거기에 방점을 찍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1차식이 아닙니다. 이제 꼬리 보면 자,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를 역시 fx 한번 두보자. fx라고 두자. fx를 x제곱 플러스 ax제곱 bx 더하기 근데 이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보니까 나누고 떨어지더라. 2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이 되더라. 근데 2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얘가 실제로는 뭐 1차식 두 개죠. 인수분해.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더라. x-1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더라. x-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2차식이 1차식 두 개 인수분해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뭐다? x-1로 나누는 나머지가 제로 되더라. x-2로 나누는 나머지가 되더라. f1, f2 각각 제로 된다는 거 이용하면 역시 a, b 관식 두 개 나오겠죠, 그죠? 그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고 이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f 마이너스 1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기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주어진 조건 식으로 바로 씁니다, 이제. 자, 8, 2, 3번. fx를 x-1로 나누는 나머지는 2다.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f는 2다. x-2로 나누는 나머지가 3이 되다. 그죠?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누었다. 몫이 뭔가가 되겠고 남은 1차식 1차 이하식이 되더라. 이걸 한번 구해봐라 보면 되죠. 2x 더하기 1. 근데 f에 관한 조건 이게 무슨 식이다 이거? 항등식이다. 미지하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할 수 있는 값, 제로 되는 값 딱 두 개 주어졌죠, 그죠? f1, f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은 당연히 전부 제로 되고 a 더하기 b가 얼마 되더라? 2가 되더라. x 2를 더 대입하자. 2.
당연히 이게 제로 되고 2a 더하기 b가 되고 얘가 얼마 되더라? 3 되더라. 이걸 하면 a, b 값 나오고 나머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남은 나머지입니다. 1차식으로 남은 나머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8대 4번은 조금 문제 유형이 바뀝니다. 방식이 있는데 x-로 나누면 2가 남는데 목도 나오고 있죠. 목도.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fx를 x-로 나누어버리면 몫이 뭔가가 되더라. gx가 될까요? 나머지 얼마 되더라? 2가 되더라. 이 몫을 x-로 나누면 gx를 x-로 나누면 나머지 3 되더라. 15의 빼밀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서도 시간계랑 F이 얼마 된다? 2 된다는 겁니다. 그죠? x-1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고 gx를 x-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3이 되더라. g2가 3이 되더라. 그만 이러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거 뭐 구하라? f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합니까? 1. 2 대입하자. g2 플러스 2. g2가 얼마 된다? 3이라고 했잖아. 그죠? 1 곱하기 3. 더하기 2가 얼마 된다? 그래서 f에 관한 식은 f1 2이고 f2가 5라는 거. 두 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될 거고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항등식 그리고 수지대입법 제어되는 x값이 각각 얼마다? 1하고 2인데 다행히 f1, f2에 관한 식 둘 다 있죠. 그죠? 1, 2를 대입하면은 a, b에 관한 식 그래서 f1 쭉 제로되고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시간 하나 없고 f2 2 대입하면 쭉 제로되고 2a 더하기 b 이게 얼마 되더라? 5가 되더라. a, b에 관한 식 두 개 연립하면은 f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가 완성이 될 거고 f0가 3이다. fx를 구하라. 자, 그럼 보세요. f에 관한 조건이 하나, 둘, 세 번째 이제 f0가 3이다. fx 이거 미지수 몇 개입니까? 문자 몇 개입니까? b, c, d 세 개죠, 그죠? 세 개니까 5. 세 개니까 요식 세 개. f1이고 f2가 5고 f0가 0라는 0은 됐나? 잠깐만요. 3이라고 했네.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래서 3이네. 그리고 세 개를 연립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A가 이렇게 잘못 쓴 거는 그 B, C, 이거, 거기 있는 B하고 다릅니다. 이 PX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잘못 쓴 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5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안 풀어줄 거고, 자,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인수정리. 인수정리. 섹션 2, 인수정리와 고차식 인수분해.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나머지가 얼마일 때? 0인 값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R이 만 0이 되더라. 즉 fx가 0이 되더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당식 fx의 x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게 0이 된다. fx가 뭘로 인수분해 된다? x-1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점이냐면 인수정리입니다. 그러니까 R이 붙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 R이 제로가 되는 걸 인수정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인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1차식으로 남은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내가 진짜로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이 이 다항식의 fx, x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를 찾는 겁니다. 1을 대입해서 0이 되더라. x만 인수로 된다는 말입니다. 10을 대입하면 0이 되더라. x 빼기 10을 인수로 갖는다는 말.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항등식부터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넘겨서 8-6번하고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3차식 인수분해는 이제 중학교까지 할 수가